첫 번째 게임은 그럼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자, 학생 A는 자석은 강자성체와 맞는 표현이고, 자, 학생 B는 플라스틱은 반자성체로, 자, 반자성체나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제거되면은 자화된 상태가 없어지죠. 그래서 자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 B는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철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돼. 철은 강자성체로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표현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2번 발전기의 원리는 이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하면서 코일 주위에 자석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면서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고 그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코일의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자석의 속력을 빨리 증가시키거나 또는 자석을 세기를 증가시키면은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자, 3번 핵 반응식을 살펴봤을 때 자, 아래쪽에 원자 번호 전체가 3, 그러면 기억은 원자 번호가 2번이 돼야 되겠고, 자, 위쪽에 질량수가 전체가 6, 6이 되기 위해서는 기억의 질량수는 3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원자 번호가 2번, 질량수가 3인 헬륨이 되겠고, 자, 같은 방법으로 니은을 해결해 보면은 니은도 마찬가지 원자 번호는 1번, 질량수가 2인 중수소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핵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들은 핵 반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줄어든 질량, 즉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 줄어든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니은, 중성자수는 같다. 자, 헬륨의 현재 지금 양성자수 2, 즉 양성자수가 2고 질량수가 3이라는 얘기는 중성자수가 1개라는 것이고, 마찬가지 원자번호 1번 양성자수가 1개고 질량수가 2라는 얘기는 중성자수가 1개라는 것, 즉 기억, 니은, 중성자수가 1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디귿이 살짝 까다로운데, 자, 디귿 현재 지금 위아래 식을 비교해 봤을 때 반응 전 물질이 같아요. 자, 반응 전 물질이 같고 오른쪽에 반응 후에 헬륨, 헬륨 같은데 지금 에너지가 차이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차이가 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 이쪽에서 에너지가 더 크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즉 아래쪽 반응하는 과정에서 질량 결손, 즉 질량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질량이 더 많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요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의 질량이 더 작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편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4번의 A는 가시광선이고, 그 다음에 B는 적외선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X선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억. C는 X선이다. 맞는 표현이고, 자, 진동수는 에너지가 큰 X선이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고, 자, 진공에서의 속력은 A, B, C 전부 다 전자기파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은 A, B, C 전부 다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틀린 표현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조건에서 A, B 중 하나는 도체이고 하나는 절연체라고 했는데 나의 결과에서 A는 전류가 흐르고 B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A가 바로 도체, B가 바로 절연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기억. 전기 전도도는 A가 B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자, 다의 결과에서 현재 지금 집게를 바꿔 끼웠을 때 전류가 도체인 A가 전류가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기억은 다이오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이오드에 반대로 연결했을 때 역방향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이 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유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B 경우에 다의 결국 현재 B는 절연체인데다가 역방향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전류가 당연히 안 흐르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편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6번의 A는 두 개의 위상이 같은 두 개가 만나서 이렇게 커진 보강 간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B는 위상이 반대인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이렇게 진폭이 0인 상쇄 간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고, 자, 니은도 맞는 표현이고, 자, 진동수는 두 개의 파동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정해지지 두 개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이나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디귿은 틀린 표현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7번의 A는 광전 효과로서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B는 얇은 막의 간섭 실험으로 간섭은 빛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의 전자현미경은 이 전자의 파동성, 즉 이 전자인 물질의 파동성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8번의 이 표를 우리가 보기 좋은 원자의 궤도 모형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은 이 B가 4에서 2로 전이될 때 방출된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궤도로 나타냈을 때, 자, 여기가 n equal 2, n equal 3, n equal 4라고 했을 때 현재 4에서 2로 전이된 이 빛이 우리가 B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파장이 긴 A가 B보다 에너지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3에서 2로 내려간 이 빛이 우리가 A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은 C는 N equal 5에서 2로 내려오면서 발생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보기 보겠습니다.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근데 C가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네요. 자, 니은 A는 전자가 n equal 3에서 n equal 2로 전이될 때 방출된 빛이다.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고, 수소 원자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현재 지금 에너지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다르면서 불연속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조건에서 충돌 후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왔다는 얘기는 충돌 후 A의 속도가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B의 속도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A의 속도의 변화량은 8에서 마이너스 7이 됐기 때문에 속도의 변화량은 크기는 15가 되는 상황이고, B도 마찬가지로 속도의 변화량은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크기가. 자, 그랬을 때 보기 볼게요. 자, A의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는 1이 아니라 15cm/s가 돼야 되겠고, 자,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SASB는 이 그래프의 면적은 충격량으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기 때문에, 자, 질량이 0.3, 300g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15, 그래서 4.5의 충격량을 받고 있고, 자, 이 그래프의 면적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 900g 0.9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를 9라고 했을 때 8.1의 크기. 그래서 그 크기의 B는 5대 9. 이유는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충돌 후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평균 힘의 크기 F는 충돌 시간 델타 T분의 충격량으로, 자, A는 충돌 시간이 0.1, 즉 0.1분의 4.5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B는 충돌 시간 0.15분의 위에서 구한 8.1이 되니까, 자, 이의 크기는 B가 A의 5분의 6배이다. 자,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은 보기 디귿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현재 A 상황에서 현재 지금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과정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고, 자, 그때의 이 접선의 경계면에 수직인 이 선이 법선이 되겠고, 자, 그때 이 45도가 바로 입사각이 되겠네요. 자, 현재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입사각인 45도가 임계각보다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유리와 공기 사이에 임계각은 반대로 45도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편이고, 자, 현재 지금 유리에서 공기로 가는 과정에서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속도가 느린 매질에서 속도가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 굴절률은 큰 곳에서 굴절률이 작은 곳으로 진행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유리의 속력이 공기의 속력보다 느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은도 틀린 편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경계면의 수직인, 자, 이 선이 법선이 되겠고, 그때 입사각이 45도보다 큰 상황이죠.
자, 입사각이 45도일 때도 현재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입사각이 45도보다 더 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기억도 맞는 편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11번은 연력학에 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는데, 자, 나 상황을 보면은 지금 나 상황이 A에 Q1의 열을 공급받아서 지금 B한테 일을 하고 있고, 자,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은, 자, PV는 nRT가 즉 이 값이 A의 내부 에너지 변화 값인데, 현재 지금 부피는 증가하고 있고 압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현재 B가 압축되면서 B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피스톤이 여기서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A와 압력과 B 압력이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A의 압력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는 부피도 증가하고 압력도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 즉 일도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우리가 좀 더 쉽게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자, 현재 상황이 A가 외부로 일도하고 PV 값, 즉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이 현재 가 상황이라면은 요 점이 현재 나 상황. 자, B를 한번 살펴봤을 때 B는 A가 일을 한 만큼 그 일을 받아서 지금 단열 압축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 즉 단열 압축되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B가 되는 상황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상황은 이제 B의 Q2만큼의 열을 공급받아서 지금 이 Q2가 B가 일을 하고 마찬가지 현재 지금 A의 압력도 증가하고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B 압력도 증가하고 B의 부피도 증가하기 때문에 B의 내부 에너지도 현재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Q2가 B가 일을 하고 B의 내부 에너지도 증가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B는 이렇게 부피도 증가하고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때 처음에 부피가 V0라고 했을 때 현재 지금 B는 처음 가의 상황과 같은 부피만큼 증가하고 압력은 이렇게 증가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A의 상황을 봤을 때 단열 압축되면서 A의 지금 B로부터 일을 받아서 그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단열 압축 상황 즉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 A는 단열 압축이 돼서 처음에 부피가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A는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B는 이렇게 단열 압축된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으로 처음과 지금 같은 부피인 상태. 자, 이런 상태라는 거 유의해서 보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의 내부 에너지는 가에서 나에서 같다. 현재 가 상황, 나 상황의 내부 에너지, 압력과 부피의 곱한값을 봤을 때, PV 값을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상황이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고 자, A의 압력은 다 상황이 여기 상황, 그 다음에 가 상황, 여기 상황인 걸 봤을 때 부피는 같지만 압력이 훨씬 크다는 거. 그래서 이유는 맞는 표현이고 자, 디귿이 좀 까다로운데 현재 디귿은 가와 다 상황을 전체 A의 B의 부피를 전체 하나로 봤을 때 전체 총 공급한 열은 Q1 플러스 Q2만큼의 열을 공급받았고 자, 전체의 부피로 봤을 때 부피 변화가 없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일은 0이란 얘기고 그렇다면 이 전체 공급받은 열은 어디로 갔냐? A와 B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 갔다는 사실. 자, 근데 지금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지금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면서 현재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현재 같은 상황이죠. 크기가. 자, 그렇다면은 현재 마지막으로 B의 내부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Q1 플러스 Q2와 같다. 자, 이 보기는 맞는 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좀 특별한 형태의 연력학 문제가 나왔는데 한번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12번에서 현재 지금 그래프상에서 A의 속력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A가 처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실이 끊어졌고 실이 끊어진 다음에는 알짜 힘이 운동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속력이 줄고 있는 상황. 즉 A가 처음 T초일 때는 운동 방향이 힘의 방향, F인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이제 B는 끊어진 상황에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은 끊어지게 되면은 B는 중력 가속도로, 즉 중력에 의해서만 운동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때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가 되겠고, 그때의 중력 가속도인 G 값이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기울기 값은 바로 2t분의 v.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2t분의 v라는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자, 현재 지금 t일 때 실의 장력은 현재 R자 힘이 등속이기 때문에 0이 되기 위해서는 위로 작용하는 실의 장력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B의 중력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장력 T는 B의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2t분의 V가 되면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그래프의 기울기, A의 기울기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A의 실이 끊어진 후에 가속도의 크기로 현재 지금 4t분의 V만큼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크기로 그때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질량 곱하기 그다음에 A의 R자힘 F가 되는데, 자, 처음 상태에서 R자힘이 0인, 즉 등속도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처음 끊어지기 전 왼쪽에서 작용하는 F와 오른쪽 아래에서 작용하는 이 B의 중력이 같아야지만 전체 R자힘이 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F가 바로 MBG라는 걸 우리가 처음 상황에서 알 수 있겠고, 자, 이때 G 값 대신에 2t분의 V 값을 집어넣으면은 최종적으로 4t분의 V는 MA, MB, 2t분의 V가 되고, 최종적으로 MA는 2M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상황에서 현재 지금 요때의 위치를 D1이라 그러고, 자, 요때의 위치를 우리가 D2라고 했을 때, 자, 현재 지금 D2에 있을 때 지금 FA의 힘의 크기가 더 크다는 얘기는, 자, F 플러스인 A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요때 전기력, P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이 되기 위해서는 P는 양전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1일 경우에 F0라는 얘기는 A의 전기력도 F0, B가 받는 B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F0. 즉, 요 D1에 봤을 때 플러스 양전화인 P가 받는 전기력이 A에 의해서는 오른쪽으로 F0만큼, 그 다음에 B에 의해서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왼쪽으로 F0만큼 작용하니까 전체 P가 받는 전기력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EF0가 아니라 0.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즉 전기력이 0이 되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여기서 이 영역은 B의 거리가 가까운 B의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력이 0이 되는 이 부분의 바깥쪽 이 부분은 전체 거리의 영향보다 A에 의한 전하량의 크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오른쪽으로 받는 전기력의 영향을 받는 구간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요점에서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의 전하량이 B의 전하량보다 훨씬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 숫자를 넣어서 이 거리가 D고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2D가 된다면은 B의 전하량은 Q가 되고, 그 다음에 A의 전하량은 4Q가 되겠고, 그때 임의의 한 점을 집어넣었을 때 전기력의 방향을 봤을 때 지금 이 사이 영역에서는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영인 바깥쪽인 영역에서는 오른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는 맞는 표현으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에 A와 B가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전체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지금 A는 이쪽으로, 자, A는 아래쪽으로 3mg만큼의 중력이 작용하고, B의 아래쪽으로 mg만큼 작용한다는 얘기는 전체 두 물체는 왼쪽 아래쪽으로 2mg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전체 R자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 빈면이 수평면이 위로 EMG만큼 받치고 있어야지만 전체 R자 힘이 0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수평면이 A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3mg가 아니라 2mg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B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B의 중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B의 중력은 mg다. 맞는 표현이고 C이 A를 반작용은 A가 C를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틀린 표현으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굉장히 까다로워서 선생님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자,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충격량의 크기가 B가 D의 5분의 3배라는 것은 결국 A와 C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5분의 3배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A가 충돌 후의 운동량을 우리가 PA라고 하고 그 다음에 C의 충돌 후의 운동량을 우리가 PC라고 했을 때 A가 받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PA-P가 되겠고 이 크기는 PC-P의 5분의 3배다. 자, 이렇게 식을 한번 쓸 수 있겠네요.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은 PA 빼기 5분의 3 PC는 5분의 2 P가 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문제의 조건이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A가 C의 5분의 3배라는 걸 이용해서 이 A 대신에 5분의 3 PC를 넣으려고 봤더니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전체가 0이 되면서 전체 이 P 값이 0이 되는 상황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선생님이 고민을 해서 자, 그렇다면은 현재 뭐가 틀렸냐면은 방향성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봤을 때 자, A가 1로 갈 수도 있고 C가 1로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A가 마이너스가 돼버리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체 P가 마이너스 반대 방향의 상황이 되고 자 그렇다면은 A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럼 결국 C가 마이너스 즉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를 꼭 여러분들 찾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C가 요거라는 것을 이용해서 C의 마이너스라는 것을 넣고 풀게 되면은 자, 요 값 C 플러스가 되고 자 최종적으로 자, 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A는 플러스 값이니까 5분의 3 PC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3 PC가 5분의 2 P가 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 C의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가 3분의 1 P라는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크기가 3분의 1 P, 즉 이쪽 반대 방향으로 3분의 1 P만큼 가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전체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P에서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3분의 1 P가 됐으니까 전체 3분의 4 P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된다는 것이고 그 값은 결국 D의 운동량의 변화량, 즉 D의 충격량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16번 특수상대성 이론에 굉장히 재밌는 문제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고유 길이는 원래 처음에 A가 B보다 굉장히 긴 상태였고 이렇게 LA, LB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을 P가 봤을 때 A의 속력이 굉장히 B보다 빨라서 A는 길이 수축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고 B는 이렇게 조금 일어나서 그 결과가 이렇게 같은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B가 봤을 때는 A의 속력이 B보다 빠르기 때문에 B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A는 그 속도 차이만큼 즉 VA-라는 만큼 이렇게 B 쪽으로 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래서 B가 봤을 때는 B의 원래 고유 길이인 LB로 보일 거고 그 다음에 A는 B가 봤을 때 운동하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만 이 VA 다시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나도 결국 이 길이가 현재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꼭 주의 한번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A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A의 속도가 B보다 빠르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B가 이렇게 VB-라는 속도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A는 원래 고유 길이 그대로 이렇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원래 고유 길이보다 이렇게 작게 보이겠죠. 자,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유 길이는 A가 B보다 훨씬 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속도는 A가 더 빠른 상황이었고, 자, A가 봤을 때 최종적으로 A와 B의 길이 차이는 이 길이 차, A가 봤을 때 길이 차이는 원래 고유 길이 차이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A가 본 길이는 고유 길이와 같은데, 자, 그 다음에 A가 본 상황에서는 B는 더 길이 축소가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이 길이 차이가 원래 고유 길이 차이보다 더 크다. 이것은 맞는 상황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17번 가 상황에서 두 파동의 속력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그래프에서 주기가 2초, 즉 속력은 주기 2초분의 파장인데, 그렇다면은 파장이 2가 돼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파동 중에서 파장이 2인 상황은 이 상황이 되겠고, 자,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추가 조건, 현재 지금 한 점의 변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D점은 위로, 현재 E점은 아래로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상황은 D라는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18번은 시간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그래서 A는 처음에 정지한 상태에서 놓여져서 4D만큼 이동한 다음에, 자, 요때 속도가 VA가 되고, 다시 5D만큼을 더 가서, 이렇게 여기서 R점에서 현재 있는 상태고, 그때의 속도를 VA-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 요 상황에서 출발을 해서 요 상황에서 지금 VB라는 속도로 출발해서 같은 경사면을 내려오니까 같은 기울기, 즉 같은 가속도로 이렇게 가서 이제 요 점에서 A와 B가 만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기출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가 지금 요 거리가 현재 A가 이동한 거리 5D,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 이 전체 면적이 9D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면적이 9대 5,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잘 안 돼서 어떤 부분이 놓쳐졌나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이 놓쳐졌다는 걸 확인했고, 자, 이 부분을 한번 이용해 보면은 자, 여기를 지금 4D만큼 이동했을 때 VA이고, 그 다음에 9D만큼 이동했을 때 VA-다. 자, 요걸 등가속도 운동 공식으로 한번 이용해 보면은 EA, 그 다음에 4D만큼 이동했을 때 VA 제곱이고, 그 다음에 EAS, 9D만큼 이용했을 때 VA-의 제곱이다. 라는 두 식을 이용하면은 최종적으로 VA-는 2분의 3 VA. 자, 그래서 요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여러분들 꼭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VA-가 최종적으로 2분의 3 VA라는 값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요 평행사변형 요 값이 B가 더 많이 간 값이니까 B가 더 많이 간 값은 현재 4D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사다리꼴 면적은 5D라는 걸 이용하면은 최종적으로 요 사각형도 4D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 봤을 때 전체 요 사각형이 4D고 그 다음에 전체 이 사다리꼴 면적이 5D다. 즉 4대 5다라는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요 사각형 면적은 VB-VA 그 다음에 요 시간을 T라고 할게요.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 면적은 평균 속력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은 2분의 3 VA 플러스 VA의 2 곱하기 T고, 자, 이 면적이 현재 4대 5가 되려면은 4분의 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VB분의 VA를 이용하면은 2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푸는 요령과 살짝 조금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에 C의 I0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P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되고 그때의 자기장을 B0라고 했을 때 그 값은 D분의 I0가 되겠네요. 자, 나 상황에서 A, B 중에서 하나는 전류가 고정돼 있고 하나는 전류가 변하는 상황에서 변하는 전류가 EI0가 됐을 때 전체 A, B, C에 의한 자기장이 0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 만약에 B가 변하는 전류이고 B가 EI0가 된다면은 이 B에 의해서는 P점에 들어가는 방향의 B0, 즉 왜냐면은 ED분의 EI0니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고 자, 이미 현재 A, B, C에 의해서 0이 돼야 되는데 이미 B, C에 의해서 0이 돼버렸기 때문에 B는 EI0가 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B는 EI0가 될 수 없기 때문에 B는 변하는 전류가 아니라 고정된 전류이다. 그래서 이 고정된 B의 전류를 우리가 IB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B가 되겠고 그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 IB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자, IB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A가 변하는 전류이고 A가 EI0일 때 전체 ABC에 의해서 0이 된다.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미 C는 이렇게 나오는 자기장 B0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은 A는 현재 들어가는 방향의 거리가 3D분의 EI0, 즉 들어가는 방향의 3분의 2 B0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면 전체 A, B, C가 0이 되려면은 최종적으로 B는 들어가는 방향의 3분의 1 B0를 만들어야지 전체가 C, B, A 했을 때 0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B가 3분의 1 B0를 만들기 위해서는 B의 거리는 2D분의 IB가 되고 자, 그랬을 때 IB는 최종적으로 3분의 2 I0인 값을 최종적으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가 상황에서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B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두 개니까 EMG 높이 6D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현재 6D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의 1 K 6D의 제곱만큼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자, 전체 이 값을 한번 구해보려고 봤더니 자, K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자, 탄성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자, 이 값은 현재 2분의 1 K 6D의 제곱이 A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mg 6D의 요 값의 3배라는 값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자,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정리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30mgd라는 값이 자, 요 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라는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다시 이 점에 내려왔을 때도 보존이 돼야 되겠고 자, 현재 이 점에 내려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A와 B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있는 상황에서 현재 평형점 원래 길이로 왔기 때문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0이기 때문에 전체 A와 B의 운동 에너지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A와 B의 질량이 같기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30mgd가 되기 위해서는 A의 운동 에너지가 15mgd, B의 운동 에너지도 15mgd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이 8D가 되는 이 이후부터 아래쪽으로는 현재 A는 탄성력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면서 속력이 줄고 있고 B는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중력에 의해서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B가 A보다 속력이 빨라지면서 분리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B가 먼저 내려가고 그다음 A는 용수철에 매달려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속력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점에서의 A의 운동 에너지를 묻고 있으니까 자, 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요 위치에서의
A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현재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죠. 그래서 15mgd만 갖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가 갖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점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때의 위치 에너지 mgd만큼 갖고 있을 때,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요 점에 있는 A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을 가지고 있겠고, 자, 요 점에 왔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중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고, 그 다음에 요때 운동 에너지는 우리가 EA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D만큼 늘어나면서 2분의 1 K D 제곱만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때 EA를 구해야 되는데, 자, 아까 문제의 조건에서 우리가 요 조건에서 K 값을 구해보면은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D분의 mg라는 값을 구할 수 있고, 자, 이 값을 여기 K 값에 넣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EA, A의 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31 mgd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올해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는데,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모든 문제들이 종합해서 잘 나왔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최종 수능에서 꼭 대박 나시고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다음에 수능 해설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 잘 가요.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마가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이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